사랑했던 남자의 눈빛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오래된 기름 냄새와 노란 조명이 뒤섞인 낡은 돈가스 집 앞, 그 평범한 공간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양현빈과 공주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서늘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공주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는데요. 그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공주아라면 벌써 몸이 먼저 돌아섰을 거예요. 어색한 공기가 올라오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입술을 꾹 깨물고 모른 척 걸어가는 게 공주아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감정을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옆으로 비켜서는 게 훨씬 덜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돈가스집 골목 앞에서 공주아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아니면 마음이 발보다 먼저 멈춘 것처럼 양현빈이 공주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서 있는 양현빈의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양현빈은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공주아가 도망갈 틈을 막거나 억지로 잡으려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문제였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요.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공주아를 향해. 기억해요? 양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는데요. 다그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은 직접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꺼내는 그런 질문이요. 공주아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돈가스집 유리문 너머로 양현빈의 뒷모습을 봤을 때부터요. 그 사람이 혼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방식, 고개를 살짝 숙이고 뭔가를 중얼거리던 그 모습이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그리고 목소리의 결이 귀에 걸렸고 어깨의 각도가 어딘가 기억 속의 실루엣과 겹쳤는데요. 공주아는 그걸 애써 눌렀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없겠냐고, 오래된 기억이 현재의 얼굴 위에 멋대로 투영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타일렀거든요. 양현빈이 그 애일 리 없다고요. 아니, 설령 그 애라 해도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양현빈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요? 라고. 그 짧은 한마디가 공주아가 며칠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합리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부정하려던 마음, 모른 척하려던 마음, 다 필요 없어진 순간이었어요. 공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일 것 같다가 다시 닫혔고 눈이 흔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을 돌렸어요.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는데요. 그게 더 어색했을 겁니다. 공주아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귀는 뒤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이 뭔가 더 말할까봐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둘 다 두려웠어요. 양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지고 차 한 대가 지나쳤다가 불빛도 사라진 뒤에야 양현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기 혼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공주아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양현빈에게는 확인이었던 겁니다.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고 버스를 갈아타고 빌라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양현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는데요. 지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운동장 구석에 혼자 서 있던 15살짜리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시절 기억을 별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어린 시절 자체를 자주 떠올리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운동장 구석에서 잠깐 마주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공주와 기억의 깊은 곳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가라앉은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는 곳에. 그런데 오늘 밤 그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공주와는 그 아이가 왜 혼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혼자였거든요. 도시락 먹는 시간에도, 수업이 끝나고 다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닐 때도. 한참 나중에야 그 이유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제가 됐다는 것, 엄마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 그때 공주와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인 게 이상해서 아무도 옆에 없는 게 왠지 안쓰러워서 갔던 거였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공주와는 원래 그런 아이였거든요. 억울한 것 못 보고 불공평한 것 못 보는. 그게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현빈. 태양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매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사람. 공주아가 원수 집안이라서 절대 안 된다고 수십 번 되뇌며 선을 그어온 그 사람이 15살 공주아가 운동장에서 지켜줬던 그 아이라는 거요. 공주아는 방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한참 있었는데요. 머리는 여전히 안 된다는 말을 붙들고 있으려 했지만 가슴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집안의 악연이라는 벽, 30년 원수라는 역사, 그걸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싫은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공주아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은 그날 밤 꽤 오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차가운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양현빈은 돈가스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안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양현빈이 혼자 앉아있던 창가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양현빈이 자주 왔다는 걸 공주아는 모를 겁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주아와 함께 왔던 곳이 여기였거든요. 공주아가 맛있다를 연발하며 돈가스를 먹던 것, 양현빈이 꼭 돌아올게, 잊지 말라고 했을 때 공주아가 기억하겠다고 대답했던 것. 그 기억이 이 골목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돌아온 뒤로 가끔 혼자 왔었습니다.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오늘 밤 공주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현빈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공주아가 그 자리에 서서 양현빈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한 게 모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공주아가 말을 잃은 순간, 눈이 흔들린 순간,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던 그 순간. 양현빈은 그 모든 걸 봤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도. 양현빈은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패션사업부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요. 일이 급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일찍 와 있으면 적어도 양현빈과 마주칠 확률이 줄어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사직은 보통 팀원들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펼쳤는데요. 이미 이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양현빈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향한 시선을 획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올렸는데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공주아는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것도 모자라서 사무실까지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양현빈이 어젯밤 그 아이라는 게 확인됐다 해도 지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집안의 악연은 그대로고 양현빈은 여전히 직속이사고 공주아는 여전히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디자이너예요. 거기에 감정 같은 게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공주아는 연필을 잡고 선을 그었는데요. 삐뚤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었더니 또 틀렸어요. 오늘따라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공주아는 지우개를 집어들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 때 팀장 박미래가 뛰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박미래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공주아 자리 옆에 바짝 붙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 선생 큰일 났어요. 김소혜가 오늘 팀 전체 회의에서 이번 시즌 신규 컬렉션 기획안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안의 핵심 방향이 공주아가 몇 주 전부터 조용히 혼자 작업해온 콘셉트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박미래의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혜 씨가 선생 스케치북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선생 자리 비웠을 때 잠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공주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그게 김소혜를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단단히 잠가두지 않은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어요. 공주아는 서랍을 열어서 기획안 초안이 담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누가 꺼냈다가 다시 넣은 건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공주아는 파일을 다시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몇 시예요? 10시요. 2시간 남았네요. 박미래가 당황한 표정으로 공주아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는 이미 컴퓨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공주아가 준비한 건 김소혜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증명하면 됩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소혜는 이미 화면 앞에 서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화면에는 세련되게 디자인된 기획서가 펼쳐졌고 김소혜는 그걸 자신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아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고민하고 몇 번을 엎고 다시 쌓아올린 방향이었거든요. 소재 선택의 이유, 타깃 소비층 분석, 컬러 팔레트 구성까지. 그 흐름이 공주아가 만든 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어요. 김소혜가 나름대로 수정을 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뼈대가 같았습니다. 생각의 출발점이 같았어요.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아직은요. 발표가 끝나고 김소혜가 이상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공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공주아에게로 쏠렸는데요. 김소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 기획안에서 소재를 리넨 혼방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폴리 계열보다 단가가 눈에 띄게 높은데 이번 시즌에 굳이 이걸 선택하신 배경이 궁금해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소혜가 대답했는데요. 말은 이어졌어요. 그런데 내용이 막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됐지만 그게 왜 이번 시즌 전체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건 공주아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공주아가 이 콘셉트를 처음 잡을 때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지점이었으니까요. 소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주아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김소혜는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한 번의 질문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있었고 시선을 내리깔며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어색한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요. 공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했거든요.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양현빈이 공주아 옆을 지나쳤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지나치면서 아주 짧게 주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획안 원본 오늘 중으로 나한테 제출해요.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실력 있는 직원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두고 볼 이사는 없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양현빈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공주아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화가 풀리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러는지. 이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
공주와는 기획안 원본을 USB에 담아서 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들어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공주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책상 위에 USB를 올려뒀습니다. 제출했어요.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젯밤 거. 공주아의 등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는데요. 회사에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한마디만. 잠시 간격이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공주아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2걸음 정도의 거리였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공주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현빈이 2걸음 앞에 서 있었는데요. 표정은 차분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걸어간 거예요. 양현빈이 아주 살짝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주아다운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공주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걸어간 거. 공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는데요. 너무 크게 뛰고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또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이 예전보다 조금 덜 힘차게 들렸어요. 오후가 되자 김소혜가 조용히 공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탕비실에서였는데요. 공주아가 커피를 타고 있을 때 김소혜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공 선생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요? 공주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커피를 저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발표요. 저 공 선생 거 훔친 거 아니에요.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연히 겹친 거지. 공주아는 컵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김소혜를 봤는데요. 김소혜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보려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저렇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공주아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김소혜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님이 공 선생 편드는 거 다들 보고 있어요. 그게 공 선생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데. 공주아가 컵을 든 채로 김소혜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서 이사한테 찍히면 끝이지만 이사한테 너무 눈에 띄어도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이유를 궁금해하니까. 일로 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공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들고 탕비실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김소혜가 한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걸 공주아도 알고 있었거든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챙기는 방식이 이미 눈에 띈다는 건 공주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요. 그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챙기는 것 자체가 싫지 않다는 게요. 그게 싫어야 하는데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공주아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후 늦게 공주아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회의 때의 불쾌함을 털어내려면 일에 몰입하는 게 제일 나았거든요. 공주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손을 움직였습니다. 연필을 잡고 선을 그으면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선을 그을 때마다 어젯밤 골목이 떠올랐어요. 양현빈의 눈빛이요. 그리고 기억해요? 라는 그 목소리가. 공주아는 지우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연필을 돌렸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그때 책상 위에 무언가가 툭 하고 놓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종이컵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주아가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복도 끝으로 양현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사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공주아는 종이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따뜻했는데요. 공주아가 평소에 마시는 농도였습니다. 연하게 주문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공주아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이번엔 선이 잘 그어졌습니다. 공주아는 그걸 눈치채고는 스스로 어이없어서 피식 웃었는데요. 웃으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양현빈이 이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공주아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 자리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딱 한 발짝 지나친 자리에서 멈췄어요. 커피는요? 뭐요? 입에 맞았어요? 공주아는 잠깐 양현빈을 봤습니다. 누가 준 건지도 모르는데요. 알면서요. 모르는 건데요. 양현빈이 또 살짝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자꾸 공주아를 흔들었는데요. 웃는 게 반칙 같았어요. 저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공주아는 시선을 스케치북으로 내렸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사님?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공주아도 놀랐습니다. 속에 있던 말이 그냥 나온 거였어요. 양현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양현빈이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어젯밤 골목에서 봤던 것과 같았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요. 공주아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퇴근 잘해요. 그 말을 남기고 양현빈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요. 공주아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컵이 보였는데요. 모르겠어요? 양현빈의 그 질문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알고 있는데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집안의 벽이 있고 회사가 있고 3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공주아 자신도 무서웠거든요. 공주아는 짐을 챙겨서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공주아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요. 그냥 어딘가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이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요. 문이 닫히는 순간 공주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공주아 자신도 이미 셀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불이 막 꺼지고 있었는데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온 거였는데요. 딱히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는데요. 차세리가 루머를 퍼뜨린 이후로 한성미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공주아 눈에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거든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가끔 혼자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아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의원 문을 밀고 들어서니 대기실은 이미 비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난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접수 데스크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공주아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어머 선생님. 어머니 진료실에 계세요. 공주아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항상 환자들 오가는 소리, 탕 끓이는 소리, 간호사들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던 곳인데요. 이 시간에 오면 한의원이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좁고 더 조용하고 어딘가 오래된 것들이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요. 진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요. 공주아가 노크를 하고 들어서니 한성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공주아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 한성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무언가를 손바닥으로 덮었는데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요. 공주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왔어? 한성미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응. 밥은 먹었어요? 아까 먹었어. 너는? 나도요. 짧은 모녀 대화였는데요. 공주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어머니 손 아래를 봤습니다. 뭔가가 깔려있는 게 분명했는데요. 종이 같은 거였습니다. 한성미가 손을 치우지 않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요즘 다들 이런 거지 뭐.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한성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는데요. 금방 풀렸지만 공주아는 봤습니다. 좀 줄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차세리 씨가 퍼뜨린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아야. 한성미가 조용히 불렀는데요. 그 목소리에 살짝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이랑 우리 집 일은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지? 공주아는 입술을 다물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럴 때 한성미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선을 그어버리면 그게 끝이었어요. 공주아는 방향을 바꿨는데요. 처음에 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그 집이랑. 한성미가 잠깐 공주아를 봤는데요. 오래된 얘기야. 오래됐다고 몰라도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인데. 경쟁하다 보면 감정이 쌓이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라는 말이 별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 공주아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미의 표정이 더 이상 이야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딸로서 느꼈거든요. 20몇 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이 나오면 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공주아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일어섰는데요. 차 마실래? 오늘 새로 들어온 국화차 있어. 마실게요. 두 사람이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한성미가 차를 끓이는 동안 공주아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천천히 퍼졌는데요. 공주아는 진료실에 혼자 있었을 한성미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들여다보다가 딸이 오는 소리에 덮어버린 그 동작이요. 찻잔이 2개 놓였는데요. 한성미가 맞은편에 앉아서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보였는데요. 오래된 동네의 오래된 밤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그 이사는? 공주아가 찻잔을 들다가 멈췄는데요. 그 이사가 누구요? 새로운 총괄이사. 양씨 집안 아들. 한성미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공주아는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씨 집안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한성미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달라졌거든요. 평평해지는 목소리요. 감정을 다 빼고 말할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그냥 이사예요. 일하는 사이고요. 그래. 일하는 사이로만 있어. 공주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는데요. 엄마. 응? 그 집이랑 왜 그렇게 된 건지 나한테 언제쯤은 말해줄 수 있어요? 한성미가 창밖을 봤는데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가 언제예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는데요. 공주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마셨어요. 국화향이 목을 넘어갔는데요. 따뜻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간 건 10시가 조금 못 됐을 때였는데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공주아는 주방을 정리해주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한성미가 괜찮다고 했지만 공주아가 우겼습니다. 사실 주방을 정리하려는 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공주아 자신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아있으면 진료실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였는데요. 안방불이 꺼졌습니다. 공주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복도를 봤는데요.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나오면서 닫지 않고 나온 거였는데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진료실이 복도 불빛에 반쯤 잠겨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진료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몰래 뒤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했는데요. 공주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보다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두웠지만 복도 불빛이 들어와서 대략적인 윤곽은 보였습니다. 공주와는 불을 켜지 않았는데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아까 한성미가 손으로 덮었던 그 자리요.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한성미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정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서류들이 모두 파일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주와는 박스 뚜껑을 열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훑었습니다. 환자 차트 사본, 재료 주문서, 이번 달 정산 서류,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는데요. 공주와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날짜가 점점 오래된 것들이 나왔는데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서류들이요. 한성민은 버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래된 것들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공주와는 그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은 항상 가득 차 있었고 박스 안에는 항상 뭔가가 빼곡했거든요. 그러다 손이 멈췄는데요. 낡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날짜가 30년 전이었는데요. 공주와는 그 종이를 꺼내서 복도 불빛이 닿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글씨가 오래돼서 군데군데 흐렸는데요. 그래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의원 처방 특허 이의 신청서. 공주아가 눈을 좁혔는데요. 신청인 란에는 양지바른 한의원 측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란에는 공명정대한 의원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알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특허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다는 것, 그게 악연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요. 공주아도 그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게 있었는데요. 별첨 1 제3자 개입 관련 진술서.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제3자 개입. 그 단어를 2번 읽었는데요. 눈이 거기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두 집안의 특허 분쟁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진술서가 있다는 건데요.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공주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두 집안 싸움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공주아는 박스를 더 뒤졌는데요. 별첨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서류만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성미가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지가 느껴졌는데요. 공주아는 종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박스 뚜껑을 닫고 일어서는데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떨림이었는데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섞인 건지도 몰랐어요. 30년 악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두 집안이 경쟁하다 감정이 쌓인 거라고 한성미가 방금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의 신청서 하단에 별첨으로 붙어있던 제3자 개입 관련 진술서는 그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경쟁이었다면 제3자가 낄 이유가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이 싸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 누군가가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싸움을 만든 건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진료실을 나왔는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아직 살짝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골목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3자 개입.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별첨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진술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3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는데요. 한성민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공주한테도 아마 아무한테도요. 그걸 혼자 안고 있는 겁니다. 30년을요. 공주아는 골목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요. 아무 번호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걸음이 멈췄는데요.
만약 이 싸움의 시작이 두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집안을 싸우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공주아가 평생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우리는 원수 집안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게 흔들리면 양현빈과의 사이에 놓인 가장 큰 벽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공주아는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요.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현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낮에 이사실에서 봤던 얼굴이요.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던 그 눈빛이요. 공주아는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에서 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연결시키는 건 성급한 거였거든요.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감정을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골목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런데요. 공주아가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그 제3자라는 단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는데요. 전날 밤도 제대로 못 잔 터라 몸은 분명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쉬지 않았거든요. 눈을 감으면 두 가지가 번갈아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한성미가 서류를 손으로 덮던 그 동작이었고 또 하나는 양현빈의 눈빛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번갈아 떠오르는 게 이상했는데요. 그런데 공주아는 그 두 가지가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주아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못 들었던 거였는데요.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 있으면서도 눈이 반쯤 감겼는데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그룹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공주아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지는 걸 느꼈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양현빈이 있을 거였거든요. 어제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이 생각났는데요. 그게 오늘 아침에도 유효한 말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어젯밤에 한의원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양현빈을 향한 감정 같은 건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주아는 이사실 쪽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였는데요. 공주아는 그쪽으로 시선을 둔 채 잠깐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거든요. 오전 내내 공주아는 일에 집중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기획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김소혜 쪽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고 박미래는 공주아 주변을 자꾸 맴돌면서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는 그냥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기획안 수정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를 더해 나갔는데요. 손이 어제보다는 잘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마셨는지도 몰랐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 컵이 비어 있었어요.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박미래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오늘은 혼자 먹겠다고 했습니다. 박미래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공주아는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어젯밤 한의원에서 본 것들을 좀 정리해야 했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속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회사 건물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공주아는 계속 그 서류를 생각했는데요. 제3자 개입 관련 진술서. 별첨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미한테 직접 물을 수는 없었는데요. 어젯밤에도 선을 그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공주아가 안다는 걸 한성미가 알게 되면 더 깊이 닫아버릴 게 뻔했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는데요. 공주아는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한의원 특허 분쟁. 검색창에 입력해 봤는데요.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기록이 인터넷에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공주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는데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납품 일정 관련 회의였습니다. 양현빈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요. 공주아는 팀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안건 서류를 펼쳤는데요. 양현빈이 들어왔습니다. 공주아는 서류를 봤는데요. 양현빈이 자리에 앉고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공주하는 시종일관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해야 할 순서가 되면 간결하게 답했는데요. 양현빈 쪽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는데요. 공주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면서 빠르게 회의실을 나가려는데요. 공주아 씨. 양현빈이 불렀습니다. 공주아가 멈췄는데요. 돌아봤습니다. 납품 스케줄 관련해서 추가 확인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요. 회의실에 공주아와 양현빈만 남았습니다. 공주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는데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납품 스케줄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하는데. 먼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는데요. 왜요? 어제 퇴근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공주아가 잠깐 말이 없었는데요. 그게 이사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집 들렀다 왔어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는데요. 뭔가 더 있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묻지 않았어요. 납품 스케줄은요? 이번 달 안에 샘플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제가 직접 챙기는 거라서요. 알겠어요. 짧은 업무 대화가 끝났는데요. 공주아가 돌아서려는데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공주아 씨. 또요. 아까 회의 내내 나 안 봤잖아요. 공주아가 멈췄는데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이사님 얼굴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맞는데요. 양현빈의 목소리가 조용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봐도 될 텐데. 공주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양현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는데요. 회의 테이블 한쪽에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는데요.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딱딱한 표정이면 맞서기가 쉬운데 저렇게 부드러우면 무엇을 밀어내야 할지가 헷갈렸거든요. 이사님. 네. 왜 자꾸 이래요, 진짜로. 양현빈이 잠깐 공주아를 봤는데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냥요. 자꾸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어제 이사실에서도 그렇고. 왜 자꾸 그래요? 말이 나오고 나서 공주아는 조금 후회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왔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렀는데 어느 순간 새어나온 거였는데요. 양현빈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으로 시선을 두더니 잠깐 있다가 말했는데요. 공주아 씨가 힘들어 보이면 신경이 쓰여요. 그게 이사로서요? 아니요.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는데요. 공주아가 눈을 피했습니다. 집안 얘기는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양현빈이 되물었는데요.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묻는 거였습니다. 집안이 원수면 사람도 원수예요. 공주아가 입술을 다물었는데요. 그 기준이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요. 공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어젯밤 한의원에서 본 서류가 떠올랐는데요. 제3자 개입 관련 진술서라는 그 단어가요. 만약 그 악연의 시작이 공주아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주아가 버티고 있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요. 그걸 아직 확인도 못했는데 지금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공주아가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뭐요? 이사님 질문이요. 집안이 원수면 사람도 원수냐고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는데요. 공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수가 아니어도 되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기대하지 말아줘요, 이사님. 그 말을 하고 공주아가 회의실을 나왔는데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방금 한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어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원수가 아니어도 되는 건지, 이 감정을 놔둬도 되는 건지, 30년 악연이 공주아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서야 하는 건지요. 공주아는 자리에 돌아와서 스케치북을 펼쳤는데요. 연필을 잡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세로 한참 있었어요. 양현빈은 공주아가 나간 뒤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양현빈은 창밖을 봤는데요.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양현빈은 알았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냥 아직 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그걸 알면서도 서두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공주아가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는 게 맞았습니다. 억지로 열어놓으면 더 세게 다치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양현빈은 공주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정리하고, 혼자서 결론을 낸 다음에야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공주아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됐는데요. 양현빈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사실로 걸어가면서 공주아 자리 쪽을 지나쳤는데요. 공주아가 스케치북 앞에 앉아서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굴에 보였어요. 양현빈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요. 공주아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성미였는데요. 내용은 짧았어요. 내일 저녁 시간 돼? 밥 먹자. 공주아가 그 문자를 한 번 읽고 또 읽었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밥 먹자고 문자를 보내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젯밤에 공주아가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온 걸 혹시 한성미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딸이 보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는데요. 공주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양현빈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는데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요. 층수 버튼이 눌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공주아가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양현빈도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양현빈이 말했는데요. 아까 말. 공주아가 눈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뭐려?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오래 기억할게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는데요. 양현빈은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왜요? 모른다는 게 답이 없다는 게 아니니까요. 아직 찾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공주아가 입술을 다물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요. 공주아가 먼저 나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공주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었는데요. 모른다는 게 답이 없다는 게 아니니까요. 양현빈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는데요. 공주아는 그 말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걸으면서 공주아는 생각했는데요. 내일 저녁 한성미를 만나면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한의원에서 본 서류, 그리고 별점으로 달려있던 그 진술서요. 한성미가 왜 내일 밥을 먹자고 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그리고 양현빈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원수면 사람도 원수예요. 공주아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조금이 무서운 거였거든요. 공주아는 지하철 입구 앞에서 멈췄는데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공주아는 길게 숨을 내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는 이걸로 끝이었는데요.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공주아 자신도 아직 모르는 채였습니다.
황보혜수의 사무실은 항상 조용했는데요. 태양그룹 이사장실은 건물 최상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는데요. 황보혜수는 그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요. 그게 황보혜수가 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건네고 간 봉투였는데요. 황보혜수는 그 봉투를 오전부터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들을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다 했는데요. 사진은 모두 6장이었습니다. 양현빈과 공주아가 함께 있는 장면들이었는데요. 회사 건물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 퇴근 후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돈가스집 골목 근처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까지요. 누군가 꽤 오랫동안 꽤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각도가 정교했습니다.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린 사람이 찍은 거였어요. 차세리가 가져왔을 때 황보혜수는 표정을 관리했는데요. 이사님이 공주한테 많이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차세리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걱정하는 척 했는데요. 황보혜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세리가 공주와 어머니 한성미를 루머로 공격한 것도 이번에 이 사진을 들고 온 것도 전부 같은 목적이었거든요. 공주아를 흔드는 것이요. 그리고 황보혜수를 이용해서요. 황보혜수는 차세리를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은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으면 영리함이 감정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는데요. 황보혜수는 양현빈을 오래 알았습니다. 오래 알았고 오래 지켜봤는데요. 양현빈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황보혜수는 태양그룹 내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됐습니다. 업무적으로요. 그 경계가 가끔은 흐릿해질 것 같기도 했는데 양현빈은 항상 선명하게 선을 유지했거든요. 황보혜수는 그게 때때로 불편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양현빈의 표정을 보니까 그 불편함이 이유 있는 거였다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업무 파트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는데요. 황보혜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한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황보혜수는 사진을 봉투 안에 다시 넣었는데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양현빈은 퇴근 후 차 안에 있었는데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겹쳐 있었거든요. 공주아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 말이 양현빈에게는 오히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직 마음이 열려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완전히 닫은 사람은 모른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거든요. 양현빈은 시동을 걸려다 멈췄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황보혜수 이름이 떴는데요. 양현빈은 잠깐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네. 현빈 씨 나예요.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황보혜수가 잠깐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급한 건 아닌데 오늘 시간 돼요? 양현빈의 눈이 조금 좁아졌는데요. 황보혜수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급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해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양현빈은 잠깐 생각했는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두 사람이 만난 건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는데요. 황보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양현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손을 들었어요. 양현빈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주문을 하고 나서 황보혜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요. 차세리 씨가 가져왔어요. 양현빈이 봉투를 받습니다. 열어보지 않았는데요. 뭔데요? 사진이에요. 현빈 씨랑 공주아 씨. 양현빈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는데요. 한 장씩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 보고 나서 다시 봉투에 넣었는데요. 감사해요.
그게 할 말이에요. 황보혜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는데요. 양현빈이 황보혜수를 봤습니다. 어떤 말을 원해요? 현빈 씨. 황보혜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는데요. 공주아 씨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양현빈이 잠깐 황보혜수를 봤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응. 관심 있어요. 공주아 씨한테. 황보혜수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는데요. 불빛이 흘렀다가 사라졌어요. 그 집안이랑 우리 그룹이 얼마나 복잡하게 엮여 있는지 알잖아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황보혜수가 다시 양현빈을 봤는데요. 양현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황보혜수는 그 눈빛을 오래 봤는데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세리 씨가 이 사진을 나한테 가져온 이유가 뭔지 알죠? 황보혜수 씨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맞아요. 나를 통해서 현빈 씨한테 압박을 넣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공주아 씨를 흔들거나. 그래서 나한테 가져온 거고요.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봤는데요. 나는 차세리 씨 편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현빈 씨. 황보혜수가 천천히 말했는데요. 이 사진이 나한테 왔다는 건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세리 씨가 이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현빈이 봉투를 손에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현빈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는데요. 공주아 씨한테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황보혜수가 눈을 살짝 좁혔는데요. 왜 공주아 씨한테요? 이 사진이 돌아다니기 전에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차세리 씨가 왜 이걸 들고 다니는지 공주아 씨도 알 권리가 있고요. 황보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요. 현빈 씨 많이 진심이네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황보혜수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또 지나갔어요. 그 집안이랑 우리 그룹 사이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현빈 씨? 양현빈이 황보혜수를 봤는데요. 있어요. 뭔데요? 아직 나도 다 모르는 거라서. 정리되면 얘기할게요. 황보혜수가 그 대답을 잠깐 씹었는데요. 더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현빈 씨. 네. 차세리 씨 조심해요. 그냥 집안 싸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마워요, 황보혜수 씨. 황보혜수가 피식 웃었는데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됐어요. 가요. 양현빈이 카페를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봉투를 손에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차세리가 이 사진을 들고 황보혜수를 찾아갔다는 건 다음 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황보혜수가 말한 대로 이 사진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떠오른 건 공주아였는데요. 공주아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당황할 건지 화를 낼 건지 아니면 또 이러면 안 된다고 중얼거리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갈 건지요. 양현빈은 차에 탔는데요. 봉투를 조수석에 올려뒀습니다. 공주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 맞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주아가 회의실에서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양현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공주아에게 오늘 하루가 이미 충분히 무거웠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걸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었는데요. 내일 공주아를 보면 얘기하면 됐습니다. 양현빈은 시동을 걸었는데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차세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에게 사진을 건넨 건 계획의 일부였는데요. 황보혜수가 양현빈에게 그 사진을 보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그 사실을 알릴 거라는 것도요. 차세리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었는데요. 황보혜수에게 건넨 6장 안에는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주아 혼자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그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차세리가 화면을 닫으면서 소파에 등을 기댔는데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일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한성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미가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차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는데요. 차세리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지.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는데요. 공주아는 그 밤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는데요. 자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다시 누웠는데요.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한의원에서 본 서류가 떠올랐다가 양현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가 한성미가 내일 밥을 먹자고 한 문자가 떠올랐다가 했는데요. 공주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서 마셨는데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서 조용했는데요. 가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공주아는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는데요. 내일 한성미를 만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건 힘들겠지만 한성미가 꺼내는 말 안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공주아는 자기가 왜 그걸 알고 싶은지를 생각했는데요. 한성미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잠깐 올라왔던 생각, 그 악연의 시작이 달라진다면 양현빈과의 사이에 놓인 벽이 달라진다는 그 생각이요. 공주아는 솔직하지 못한 자신이 조금 싫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전부 맞는 말인지 모르니까요. 창밖을 한 번 더 보고 공주아는 방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 오면 또 모르겠지만요. 오늘 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공주아가 눈을 감고 잠이 막 들려는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는데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공주아는 받을까 말까 잠깐 생각하다가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여보세요? 공주아가 다시 말했는데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공주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잘못 걸려온 전화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공주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눈을 감았는데요. 그런데 그 숨소리가 자꾸 귓속에 걸렸습니다.